침대만 과학이 아니라 장사도 과학입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고 준비하고 시작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창수님들, 맥형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주관식 문제를 좀 가져왔어요. 앞으로는 뭐 다양한 문제로 또 재미있게, 그리고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또 이론을 더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좀 긴데 겁먹지 마세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벌써 뭐 포기하고 나가시는 분 없으시겠죠? 창수님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설명 듣고 끝까지 풀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번째 문제입니다. 어느 날 창수가 맥형을 찾아왔다. 맥형은 동네에서 유명한 국밥집을 데리고 가서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창수는 국밥집 창업에 관심이 많았고 매출이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창수가 장사를 하고 싶으니까. 맥형은 창수에게 먹고 싶은 것을 고르기 전에 뭐뭐뭐를 보라고 말했고, 밥 먹고 나오면서 계산할 때 뭐뭐뭐를 꼭 챙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이 문제 어떠한 걸 풀기 위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상 매출 구하기. 자, 이번 문제는 예상 매출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뭐 끝까지 지문 한번 읽어볼게요. 식사 후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 연필과 노트까지 꺼내라고 해서 공식에 대입을 해보니까 예상 매출이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장사도 과학이라는 맥형의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다. 자, 맨날 얘기하죠. 침대만 과학이 아니라 장사도 과학입니다. 과학은 수학과 밀접하고요. 풀면 풀리는 대로 풀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고 준비하고 시작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나는 이날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맥형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니기로 마음먹었다. 정말 중요한 말 나왔죠. 맥형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시청 끝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뭐 앞뒤는 다 그냥 거품이죠. 이 거품은 다 제거하면 됩니다. 괜히 여기에 집중하면 문제 못 풉니다. 맥형은 창수에게 먹고 싶은 것을 고르기 전에 음식에 뭐뭐뭐를 보라고 말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일까요? 음식의 데코? 식기? 예상 매출을 알기 위해서. 밥 먹고 나오면서 계산할 때 뭐뭐뭐를 꼭 챙기라고 말했다. 저번에 제 수업 들었을 때 오답노트 정리 안 해서 그분 이거 사탕을 꼭 챙기라고 말했다. 이런 분들 다 떨어지셨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 사탕 아닙니다. 이쑤시개도 아닙니다. 이런 문제 신중하게 푸셔야 돼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문제 아닙니다. 맥형이 일단은 집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상 매출을 알기 위해서는 음식의 가격, 그리고 밥 먹고 나오면서 계산할 때 사탕이 아니고 이쑤시개도 아닌 영수증. 제 영상에서 몇 번 이렇게 다루기도 했었는데 스쳐 지나가듯 보거나 건너뛰기 하시거나 그냥 나가신 분들은 모르고 재수 삼수를 또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점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맥형이 한번 이 문제 만들어 봤고요. 예상 매출 어떻게 가격을 보고 결정을 할 수 있냐, 구할 수 있냐. 일단은 밥집이라고 딱 아이템을 정했습니다. 밥집, 식당. 약간 아이템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식당이고 그 중에는 국밥집. 뭐 국밥집이라고 한정 짓기보다는 그냥 밥집입니다. 밥집. 이런 곳에서는 대입할 수 있어요. 일단은 그 공식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수증을 계산하고 나올 때 보면은 숫자가 영수증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많은 분들이 이제 포스회사 얘기해서 넘버링을 지우기도 하실 텐데 걱정입니다. 노하우도 알려주다가 예상 매출을 못 구할까봐 걱정됩니다. 이 포스회사에다 얘기하면은 그거를 넘버링을 지워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얘기 안 하면 기본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계산하고 나오면은 숫자가 영수증에 있습니다. 자료 화면에 제가 영수증 모았던 거 띄워드릴게요. 거기에 보시면은 예를 들어 60팀이면 60이라는 이 넘버 번호가 약간의 다른 형태로 이렇게 카운팅이 됩니다. 그러면은 계산할 때 이 영수증을 보고 단가를 구해야 되는데 언제 영수증이 가장 정확하냐? 마감할 때. 이전에 상권분석 문제도 맥형이 풀어봤지만 거기에 입점 고객수, 입점 테이블 수, 이게 중요합니다. 얼마 팔았냐보다 얼마나 수요가 들어왔는지를 내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시간이 가장 정확하죠. 마지막 시간에 예를 들어 카운팅이 53팀이 돼 있어요. 뭐 넘버링 00053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계산하고 나오는데 영업시간이 새벽 3시까지다. 내가 나오는 시간이 새벽 2시였다. 근데 남은 테이블 보니까 3팀 더 남아 있었다. 그러면은 56팀을 받았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테이블 수면은 여기 그래도 장사 곧잘 되는구나 라고 예측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상 매출 왜 알아야 되냐? 우리가 알아야지 투자비를 언제 회수할 수 있는지, 일 매출은 얼마 찍었을 때 월 매출 얼마 찍고 한 달의 수익은 얼마 가져갈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예상 매출이 필요한 겁니다. 자, 공식 들어갑니다. 이 가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공식, 최저가 더하기
최고가 이렇게 더한 값을 나누기 2 이렇게 하면은 객단가가 나와요. 여기에 곱하기 3을 하면은 테이블 단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곱하기 영수증 번호 몇 번 카운팅 되는지. 그러니까 최저가와 최고가는 주력 품목의 음식을 얘기합니다. 공깃밥 1,000원이 최저가고 최고가가 8,000원짜리 뭐 해장국이다 이게 아닙니다. 최저가 최고가는 메뉴판의 주력 품목 딱 보면은 있지 않습니까? 자주 나가는 품목 사이드 말고요. 주력 품목의 최저가입니다. 그러면 이 집의 최저가는 순두부가 7,000원이에요. 비빔밥이 8,000원이네. 그럼 8,000원 더하기 7,000원 하면은 15,000원이라는 값이 나오죠. 여기에 나누기 2 하면은 객단가가 7,500원이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객단가 7,500원 곱하기 우리는 3이라는 거는 한 테이블에 들어오는 평균 고객 수를 3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이게 고깃집이냐 술집이냐에 따라서 적용값이 다른데 술집은 또 반대로 부가적인 안주 외에 주류 메뉴를 다양하게 또 많이 먹고 팔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밥집은 딱 식사만 하고 가기 때문에 계산이 유추가 쉬운 겁니다. 이렇게 해서 7,500원 곱하기 3 하면은 22,500원 이라는 테이블 단가가 나오죠. 그러면 테이블 단가 22,500원을 아까 말한 영수증 예를 들어 뭐 60개를 받았다. 60을 곱하면 6, 22, 6, 5, 30, 135만 원의 매출이 나오죠. 내가 점심에 딱 왔는데 60팀을 받았어. 1시 반인데 135만 원을 받았어. 오, 이거 뭐야? 한 달에 못해도 4, 5천 원 찍네. 마감할 때 보면 가장 정확하죠. 이렇게 해서 예상 매출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주류도 사이드 빼고 일반 메뉴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이 값을 대입하면은 예상치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명이 올 수도 있고 두 명이 올 수도 있고 4명, 7명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3이라는 숫자를 곱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는 예상 매출이 거의 비슷하게 맞았어요. 그래서 이 밥집에서는 확실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수증 확인해 보시고 이게 꼭 예상 매출을 뽑지 않아도 여기에 카운팅 번호를 보고서는 이 정도의 수요가 있구나, 이 정도의 사람들이 오는구나를 보면은 그 수요가 있는 건 거기 이용 고객들이 거기에 맞아서 찾아간다는 거니까 내가 그 유사 아이템을 하면 됩니다. 그쪽 가서 그 시장성을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오늘 짧지만 임팩트 있게 주관식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포를 찾을 때 유동인구를 뭐 직접 예측해서 보지 마시고 그런 것보다는 내가 고깃집이면 고깃집, 밥집이면 밥집 유사 업종이 거기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를 예상 매출로 구해보고 매출을 정확히 구할 수 없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손님이 들어오는지 일일이 옛날처럼 이렇게 죽치고 있으면서 세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 손님으로 가서 영수증 카운팅 번호 보면 됩니다. 뭐 부가적으로 다양하게 경쟁 점포의 매출을 파악하는 방법들이 있긴 하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침대만 과학이 아니라 장사도 과학이다라는 거 맥형에 한번 진맥하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여러분, 주말에 쉬는데 열심히 공부하시고 우리 성공 창업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Thank you.